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스파링 시에 살아남는 방법, 이제 스파링 할 때 장비들 선택에 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안 그래도 헤드기어를 주문한 걸 찾으러 232 서울을 방문을 해야 돼서 그 복서 헤드기어를 한번 리뷰도 하겠습니다. 그 찾으러 이제 태극당이라고 하는 음, 국내 아주 유명한 오래된 베이커리 제과점에 와서 지금 커피 한잔하고 아침 식사를 먹고 있습니다. 일단 스파링에서 살아남는 방법 좀 너무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이 스파링을 하실 때 이 글러브와 헤드기어 같은 것들을 쓰시잖아요. 장비들이 이제 만약에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면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많이 안 난다거나 좀 약간 상대방이 좀 할 줄 안다거나 이럴 때 이런 장비들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들을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글러브들이 좀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안전한지 오늘은 좀 위험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맞을 것 같네요. 먼저 이제 글러브는 위험한 유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서너 가지 정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말씀 먼저 드려볼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글러브 유형은 바로 제일 첫 번째는 이 너클 파트가 닿이는 글러브입니다. 이 패딩이 많이 빠지거나 원래부터 얇거나 아니면 없거나 글러브 타입이 그렇거나 해가지고 어떻든지 간에 푹 눌렀을 때 여기 점검 부분이 닿는 글러브들은 스파링 할 때 위험합니다. 헤드기어가 얇으면 얇을수록 더 점검이 닿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게 헤드기어가 안전할 때는 바디샷 같은 걸 맞아도 갈비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곳에 골절이 바로 올 정도로 너클 파트가 닿는 글러브들 거기다가 가벼우면 그런 글러브들은 가벼울수록 더 빨리 가속도가 붙어서 찔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중에 설명드릴 이제 무겁고 딱딱한 글러브들은 또 이제 반대인데요. 이제 음, 패딩이 이런 너클이 닿는 글러브들은 가볍고 패딩이 없는 글러브들 빠진 글러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프로분들이랑 비공개의 스파링 하러 제가 세컨 갔을 때 이제 우리 선수랑 어, 이제 글러브를 체크를 한 번씩 해요. 이제 글러브 어떤 거 쓰냐 보려고 중요해서 보는데 체크를 해서 꾹꾹 눌러보면은 이제 너클이 바로 이렇게 닿을 수밖에 없는 패딩이 거의 없는 그런 글러브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프로 선수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자기 훈련에만 몰두하시다 보니까 이런 장비에 대한 상식이 없이 이제 스파링 하실 때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어떤 날은 잘 되는 것 같다 어떤 날은 안 되는 것 같다 글러브가 바뀌어서 이제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런 기복이 생기는데 잘 골라서 트레이닝을 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실 겁니다. 프로라고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다 잘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첫 번째 이제 너클이 닿는 글러브가 위험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말 그대로 패딩이 딱딱한 글러브가 위험도 합니다. 그 두텁다고 해도 패딩 닿는 부분이 굉장히 딱딱한 글러브 간혹 있어요. 그런 글러브들. 근데 이게 편차가 좀 많이 갈리는데 통통 튀기고 안이 밀도가 좋은 이런 튀기는 글러브들은 오히려 덜 다쳐요. 그런데 잘 안 들어간 딱딱한 그런 글러브들이 간혹 있거든요. 또 쓰다 보면 많이 완화가 되긴 하는데 차라리 그런 글러브들이 많이 치고 두들기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안전해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너무 딱딱한 게 좀 많이 풀리는 거죠. 그런 글러브들은 이제 그래도 천성적으로 하다한 글러브들은 이제 좀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바로 골절상 정도로 이어지지는 않고 왜냐면 패딩이 딱딱 있긴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고 주로 머리가 울린다든지 그런 데미지로 많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거운 글러브입니다. 무거운 글러브. 아까처럼 패딩이 딱딱하고 무거운 글러브로 이어지는데 비슷한 건데 무거울 때는 이제 해머 생각하시면 돼요. 해머 생각하시면 그냥 무거운 걸로 이제 팍팍 찍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거운 글러브, 중량이 무거운 글러브 이것도 맞으면은 좀 아픕니다. 근데 음, 이거는 이제 치는 분도 빨리 지치는 단점이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다른 건데 헤드기어를 안 쓰고 만약 스파링을 하신다고 가정을 하실 때 가죽이 까칠한 글러브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바로 끓기면 바로 상처 납니다. 가죽이 날카로운 이렇게 잘 다듬어지지 않은 글러브 같은 것들은 스치게 되면 이게 찢어지고 이런 것들이 가죽의 영향이 또 되게 많아요. 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되게 예리하게 이제 칼처럼 된 것처럼 이제 그게 무기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이제
디펜스나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나서는 스파링을 할 때 큰 펀치에서 살아남는 방법, 제가 어떤 다른 선수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유명한 선수인데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완전 빛을 보는 선수는 아니에요. 저는 그 선수한테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스파링에서 완화시키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러브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사실 하긴 하는데, 제가 펀치를 많이 안 섞고 피하거나 디펜스를 많이 하려고, 디펜스를 막거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글러브를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만, 진짜 진지한 스파링, 서로 실력을 교환하고 주먹을 교환해야 되는 스파링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신경을 쓰시고, 서로 다치지 않거나 아니면은 서로 공평하게 뭐 좀 데미지를 주는 글러브로 스파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맞춰서 스파링이 좋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헤드기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헤드기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요즘 많이 쓰는 헤드기어는 거의 두 가지거든요. 옛날에는 오픈도 있었고 뭐 형태가 여러 가지, 턱까지 보호된 무에타이형도 있지만은, 무에타이에서 많이 쓰는 그런 형태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헤드기어들은 딱 코보 헤드기어와 T자형 헤드기어 두 개를 많이 쓰죠. 둘 다 장점은 코가 어느 정도 다 보호가 된다는 거고, 코보 헤드기어를 요즘 많이 쓰는데, 이 코보 헤드기어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켜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리뷰할 때는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헤드기어, 코보 헤드기어가 같이 해야 될 덕목은, 바깥에 이 프레임이 방어력이 뭐 북신하다던가 완화를 잘 시키던가 해서 딱딱하다던가 해가지고 완화가 되고, 속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코보 헤드기어들이 착용을 했을 때 이 철제 헤드기어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가 닿아서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질문을 올리시더라고요. 뭐 코프레임, 강펀치를 맞아고 코프레임 맞아고 코뼈가 골절됐다. 그 쇠로 됐을 거예요. 스틸 프레임일 거예요. 플라스틱도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덜합니다. 근데 스틸 프레임은 어때요? 이게 쇠로 바로 맞기 때문에 그게 다시 중량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맞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쇠로 된 철제 헤드기어는 그게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근처에서 쇠 무게로 그대로 무겁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무거운 글러브 설명드렸다시피 코보 헤드기어라 할지라도 내부가 부드럽고 이렇게 착용이 잘 되지 않고 딱딱하다고 하면은 데미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사 글러브 그 헤드기어를 또 썼었는데, 이 헤드기어가 진짜 좋은데 단점이 이제 마감이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헤드기어 이 시야 옆쪽에 패딩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플라스틱 딱딱하게 딱 각이 져서 튀어나와 있었어요. 근데 약간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바로 걸리니까 약간 멍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히 크게 맞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멍이 탁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장비에 따라서 이렇게 상처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보 헤드기어는 그런 유형들이 있고, 그리고 T자형 헤드기어는 시야 때문에 쓰는데, 코보 헤드기어들에 비해서 이런 패딩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얇습니다. 코보 헤드기어는 귀 이어 패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두텁게 많이 나오는데, T자형 헤드기어는 많이 얇아요. 하지만은 이제 시야 부분이 탁월하기 때문에 편하고 기동성을 중요시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이제 T자형을 많이 쓰죠. 그리고 오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광대라든지 보호가 탁월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약간 자기가 많이 날렵한 분들은 T자 쓰시고, 아니면 좀 이제 펀치 많이 교환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코보 쓰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드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T자, 코보 이렇게 나뉘어서 많이 쓰시고, 둘 다 보호력은 좋은데 좀 되게 안전하게 펀치 많이 교환하고 싶으실 때는 코보 쓰시는 게 안전하고, 그 다음에 펀치 제법 교환하는 편인데 약간 더 움직이면서 하고 싶다, 많이, 근데 코보도 많이 움직일 수 있지만 뭐 사람 하기 나름이지만 좀 안전이 거의 진짜 몰빵하고 싶다 하시면 코보, 아니다 그래도 좀 진짜 좀 약간 잠펀치 덜 걸리고 싶고 그다음에 진짜 움직이는 것처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T자 정도로 요새는 축약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픈베이스 아마 추시는 분들은 오픈베이스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걸 그닥 이해가 안 가지만, 왜냐면 말씀드린다시피 머리를 굉장히 많이 부딪혀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복싱은 버팅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헤드기어 사용은 제가 적극 권장을 저번에 드렸지만, 헤드기어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유형들을 요즘 사용들을 하시는 것 같고, 잘 구비를 하셔서 스파링에서 부상 입지 않고, 그리고 공평한 실력으로 서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